화명 푸르지오 해리센트 24평 매도하고 명륜 힐스 1차 34평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레이 1단지는 24평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베뉴브 84 BC 경쟁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B가 더 좋은 것 같은데 B는 분양 세대가 작고 C는 B보다 더 많이 분양하지만 위치가 B가 좋아 보이는데 C에 끌리는데 나중에 BCP 차이가 많이 날까요? 1주택자입니다. 거센자 34평 고층과 효성 해링턴 43평 중저층 둘 다 7억 초 두 곳 중에 어디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왕자 맨션 같은 새 아파트가 될 곳을 봐야 하나요? 자, 화명 푸르지오 해리센트 24평 매도하고 명륜 힐스 1차 34평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레이 1단지는 24평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명 푸르지오 해리센트는 어쨌든 여기가 북구에서 약간 상위군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팔아서 화명 푸르지오 해리센트를 팔아서 명륜 힐스라든지 레이로 온다는 거는 거의 내륙의 이제 대장, 준대장급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고, 그러면 이제 요게 남겠죠. 명륜 힐스로 가야 되냐? 레이 1단지로 가야 되냐? 예. 레이 1단지 24평으로 가야 되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이거는 좋다. 자, 명륜 힐스 1차 가보겠습니다. 명륜 힐스 테이트. 요거 저는 요 아파트도 상당히 지금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6억 9,500이고 매가가 거의 7억 잡아야 됩니다. 매매 7억, 매가 7억이고 전세가 한 3.7억. 매매 7억, 전세 3.7억이고 그러면 갭이 한 3.2 정도 이렇게 갭. 그 다음에 레이 1단지잖아요. 그러면 약 1단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레이 카운티 자 여기서 1단지를 봐야 되니까 동에서 1단지 쭉 찍고 자 1단지 24평이죠. 1단지 찍고 그 다음에 면적을 24평으로 24평이고 동일 매물 묶으면 한 7억 5천 정도 되네요. 7억 5천부터 8억이네요. 중층이 8억입니다. 가격 순으로 해서 매매. 자, 7억 5천 저층 있고 중층 7억 5천. 7억 5천. 네, 7억 5천에서 7억 7천 정도. 그래서 매매 한 7억 5천 정도 잡고 그다음에 전세가 자, 전세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자 레이 카운티 24평 전세 이게 너무 대단지라서 좀 다르긴 할 건데 한 4억까지 찍었네요. 4억 3억 6천 4억 3억 5천에서 4억 4억 정도. 그 다음에 갭이 그러면 한 3.5억 투자금은 좀 비슷하네요. 대출 끼고 간다면 여기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1단지만 좀 보기는 힘든데 전고점 또 한번 봅시다. 레이 카운티 명륜 힐스부터 봅시다. 명륜 힐스 자 명륜 힐스 데이트가 전고점이 한 10억 9억 8천 했네요. 9억 8천 자 전고점 한 9억 8천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레이 카운티는 전고점이 24평 전고점. 자, 레이 카운티 24평이 한 8억 4천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2단지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예. 이래 보면 이제 부산은 이제 급지도 중요한데 이게 사실 레이가 문의는 연제구지만 사실상 동래구 생활권입니다. 특히 사직동 생활권과 거의 합쳐서 그냥 아시아드대로 권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아드대로 라인 따라서 형성된 주거단지라고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제 구단 말이죠. 그러면 24평 급지를 높여서 단지의 급을 높여서 24평을 가느냐 34평이냐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34평이 좀 더 잘 가더라고요. 예. 부산은 그래서 구별 이동이 없다면 저는 34평이 좀 더 나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고 대비 하락도 보면 많이 상승 못한 것도 명륜 힐스로 이래 보이거든요. 참고로 레이 카운티가 이제 2단지, 1단지, 3단지까지 해서 레이 카운티가 본연의 가치 대비 다른 아파트 대비해서는 조금 더 잘 가고 있습니다. 약간 오버슈팅해서 오버슈팅이라기보다는 빨리 달리고 있다는 게 더 좋은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랑 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레이 카운티는 좀 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 옛날 것도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저는 입주장이 와도 레이 카운티가 더 잘 갈 거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연제구 동래구 라인에 이 생활권에 레이 카운티를 이길 만한 혹은 바지를 잡고 매달릴 만한 신규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 카운티가 이제 입주장이 돌아와서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과세장이 돌아와서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거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레이 카운티가 더 잘 갈 거라고 했는데 제 생각보다도 훨씬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아파트보다 좀 먼저 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좀 덜 간 녀석을 찾는 게 더 좋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전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가격이 비슷했는데 덜 오른 아파트를 찾는 게 하나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지 분석도 해보고 주변의 개발 호재도 분석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단지도 보고 상품도 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이 카운티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명륜 힐스가 좀 더 못 가고 있으니까 명륜 힐스에 한 표. 예. 그런데 만약에 나는 5년, 10년 이상 들고 갈 거다. 그러면 레이가 더 낫겠죠. 왜냐면 못 갔다 하더라도 다시 레이가 갈 거니까. 얘가 먼저 이렇게 딱 출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레이가 좀 먼저 가고 요렇게 가다가 아직은 못 가고 있는데 결국 이게 따라가면 레이는 다시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따라가고 요런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저는 한 4년 이내로 본다 하면 명륜 힐스를 갈 것 같고요. 5년 이상을 본다면 레이를 갈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24평이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명륜 힐스를 갈 것 같아요. 예. 투자라면 저는 명륜 힐스를 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베뉴브 84 BC 경쟁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B가 더 좋은 것 같은데 B는 분양 세대가 작고 C는 B보다 더 많이 분양하지만 위치가 B가 좋아 보이는데 C에 끌리는데 나중에 BCP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 질문의 취지가 아마 그거겠죠. B가 이제 아무래도 요 뷰 쪽이 나오니까 요 라인들이 좋단 말이죠. 요 라인들이 좋으니까 여기가 좋긴 한데 C는 이제 요쪽이잖아요. 요 방향이고 근데 B는 아무래도 B타입은 경쟁률이 셀 거니까 C타입을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당첨 전략에서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우선은 봐집니다. 욕심을 내서 뭐 점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B를 넣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C타입에 해서 당첨을 가져가는 거는 좋은 전략이고 그러면 이제 가격 차이가 중요한데 당연히 이제 이 분양가에서 차이보다 장이 좋아지면 이게 좀 더 벌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벌어질 거예요.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 확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B타입이 견인을 먼저 분양가보다는 벌어지는데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견인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C타입이 좀 싸다 느껴지면서 따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C에 넣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주택자입니다. 거센자 34평 고층과 효성 해링턴 43평 중저층 둘 다 7억 초 두 곳 중에 어디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왕자 맨션 같은 새 아파트가 될 곳을 봐야 하나요? 자, 우선은 왕자 맨션은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현 기준에는 1등급 재건축이 아니라면 기축 아파트가 충분히 올라줘야 왕자 맨션 같은 곳으로 에너지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왕자 맨션보다는 이게 나쁜 아파트가 아니고 시장 사이클상 왕자 맨션보다는 기축 아파트
먼저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가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거센자와 일단 동네 효성을 한번 봅시다. 자, 동네 효성 해링턴. 자, 효성 해링턴을 보고, 자, 43평이 10억 5천까지 갔었잖아요. 거센자는 10억까지 갔었거든요. 물론 이제 층을 약간 중저층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요 중에서는 효성 43평을 갈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거센자가 제가 6억대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7억 초반이거든요. 고층이면 아마 좀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네 여성이 좀 더 못 갔고요. 그리고 34평이 먼저 입지 좋은 34평 움직이고 동네 효성 움직이고 그 다음 움직일 게 이렇게 40평대 아파트가 움직일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상급지에 40평 뭐 39평에서 한 40평 초반 이런 아파트들이 좀 움직일 차례가 저는 되지 않았나 싶고 수익성을 가져간다면 그래서 투자 수익이 목표라면 효성 해링턴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하락장이 또 다시 온다. 그랬을 때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매도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거센자 34평이 수요가 더 많겠죠. 그래서 거센자 34평이 입지도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거센자를 가는 게 낫고 투자 수익 측면에서는 효성 해링턴은 43평을 가져가는 게 나은데 사실 부산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3, 4년간은 상승장으로 좀 이어갈 것 같거든요. 3, 4년 안에는 하락장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한 대외 변수라든지 지독한 뭐 정부의 정책이 있다든지 규제 정책이 있다든지 이렇지 않는 이상은 한 3, 4년간은 부산이 상승장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저라면은 효성 해링턴 43평을 한번 도전해서 자산 증식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 좀 공격적이긴 하죠.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 알람을 하셔야지 이게 라이브가 뜨면 바로 알람이 옵니다. 이제 고대장 용소장에 구해줘 아파트 하면 지금 220만 원이 아니라 55만 원인데 여기 어떤 아파트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파트 필요한 상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단지 픽 해드리고 현장 답사 같이 가드리고요. 다음 계약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요게 그냥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맞춤형입니다. 네. 맞춤형. 네. 그래서 보면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럼요. 에너지가 뺏깁니까? 고민도 되고. 네. 우선은 내 자산에 맞게끔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까? 그전에는 지금 사는 게 맞을까? 파는 게 맞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걸 사야 될지도 궁금하고 어디 지역을 사야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나서 동호수별로 단지별로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게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가격일까? 더 가성비가 좋은 걸까? 또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대출 문제 이런 것도 풀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 그럼요. 법무비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대출에 따라서 은행을 끼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우리 용 소장님이 법무비 최저가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이 가격 훨씬 뽑을 겁니다. 뽑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원스톱으로 다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해놓고 지금 6개월째 지금 못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뭐 내 집이 팔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돈이 이때 나온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다 이유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맞춰서 저희가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합 자산 관리나 이런 아파트 매도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를 여기 올려놓겠습니다.